6월 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 1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느닷없이 사드 4기가 배치되는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경로해서 조사를 받아라. 그래서 김관진 한민구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집에 갔다가 다시 지금 청와대로 와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또 내일부터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리라 회의라고 이 주요 아세안 등 국방장관들의 이 회담에 한민구 장관이 일단은 출국을 해라, 출국 일단 허용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과의 주요한 회담에 나가야 될 국방부 장관이 한국신문에 출국 일단 허용, 이거는 범죄자들한테 보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민구 장관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출국도 하면 안 되는데, 아시아 안보회의죠. 매티스 미 국방장관, 도모미 일본 방위상 등과 연쇄 회담이 잡혔고 중국 측 인사와도 회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라. 참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의 근본적인 발생 배경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총리, 그 다음에 한민구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그리고 외교부 장관, 이 4사람이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군 실무자들이 일을 했겠죠.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미국하고 확정을 지었고, 여기에 중국의 압력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양재단 문제가 터지고, 이대 부정 입학 문제가 터지고, 삼성 돈 지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촛불 시위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이 걸리고,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는 적어도 5월달 전후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부의 정체성이 뭡니까?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정권에서 이 미국과의 오랜 회담 끝에 박근혜 정부 내내 사드 문제로 물밑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접촉이 있었고, 박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서 안 하려다가 막판에 여러가지 실책이 겹치면서 사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드의 본질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주한미군이 운용하지 한국군이 쓰는 게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자신의 필요에 때문에 운영하는 무기, 근데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순수한 방어용 무기죠. 무기는 미군의 판단에 따라서 한국군에게 통보하고 언제든지 한국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이러는데, 한국이 그거 안 돼 이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미군이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하는 무기를 갖고 들어올 때 그 무기를 구입해서 운용하는 병력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되고, 이 병력에 대한 이 운용하는 팀에 대한 일종의 부지 제공이나 시설 제공은 한국이 하게 돼 있으니까 한국은 땅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통보하고, 한국은 미국이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는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이야기지. 이게 사실상으로 국제 정치 쟁점을 중국과 북한이 만들어서 쟁점이지. 한국과 미국 간의 조약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이거 써야 되겠다. 갖고 온다. 그러냐? 그럼 우리 땅 줄게.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불평등하다. 더 나아가서 소파 조약이 불평등하다. 개정하자라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주한미군이 필요 없으면 차라리 나가라고 해야 되는 문제의 영역에 있는 거지. 지금까지의 서로의 이 법에 보면 미국이 갖고 와서 자신들이 배치하면 되는 거고, 한국은 그 부분을 갖다가 양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사실 보완하고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중계하듯이 사드 장비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있냐부터 지금 들어와서 외관의 창고에 있다. 지금 도로를 타고 성주로 가고 있다. 성주에 배치되었다라고 해서 드론이니 항공 촬영을 한 사진까지 공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일단 레이더와 발사대 2개만 들어왔는데 나머지 4개는 어디 있냐. 3월 6일 한국의 미군 수송기로 사드 레이더 발사대 등이 전격 반입되고, 그래서 대선 전에 하려고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4월 26일 날 군사작전 하듯이 사드 발사기 2개가 그리고 레이더가 성주 골프장에 반입되고, 여기에 이제 좌파들은 몰래 반입이라고 합니다. 저들한테 오늘 우리 몇 시에 갖다 놓는다고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자, 미국의 이 핵 잠수함이 한국의 동해 영역에 왔을 때 핵 잠수함이 동해의 앞바다 좌표 GPS로 얼마에 경도 위도 얼마에 있다라고 보도해야 되는 겁니까? 전번에 칼빈슨 호가 뭐 아직도 안 오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한국으로 온다는데, 그럼 칼빈슨 호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그래 칼빈슨 호 지금 어디 오고 있네?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한 방 쏘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모든 미군의 무기의 방향과 위치와 소재를 전부 언론에 중계해야 되는 겁니까? 몰래 반입이라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전후해서 같은 날 사드 장비 4기가 고속도로를 이동해서 성주 방면으로 가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언론가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사드는 레이더 1개와 발사대 6기가 한 세트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보도가 있었죠. 한국에는 발사대 6개 중에서 일부만 갖다 놓고 일부는 운용하지 않는다. 그때 좌파 언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레이더를 갖다 놓고 중국을 정탐하는 것이 목적이지, 실제로 요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기사도 나왔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미국은 레이더를 가지고 중국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거지, 실제로 주한미군을 지키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고, 그래서 돈 되는 요격 미사일이나 발사대는 안 갖다 놓고 자신들이 필요한 중국 탐지 정보만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종말 단계 800km 이하로 중국의 주요 도시나 시설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북한 지역만 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상 중국을 탐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래가 중국이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들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놈들이 야가가지고 사드를 갖다 놓을 듯이 해놓고는 진짜 알짜배기 사드 요격 미사일은 딴 데로 빼고 한국에는 레이더 갖다 놓고 2기만 갖다 놓는다. 자, 그런 보도를 하면 국방부가 받아서 아니다 6개 다 갖다 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언론에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성주 포대 위에 있는 부분이, 성주 골프장 위에 있는 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사드 레이더와 이 발사대 갖다 놓은 거 왜 우리한테 보고 안 했냐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다 공개돼 놓으니까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2개나 있는 거는 봤는데 나머지 4개는 어디 갔냐 이렇게 지금 물어서 국방부의 입장은 또 여기 있는 4사람의 입장은 현 정부 들어선 사람 중에 사드를 갖다 놓기를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솔직히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 현 정부가 출범했더라면 들어오지 마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4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유효한 5월 8일까지는 우리가 할 일은 하겠다고 사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 사드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200m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계해야 됩니까? 중계할 의무 없고 그런 걸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론들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떠들고 또 일부는 밝히지 않으면 또 몰래 갖다 놨다 할까봐 레이더와 발사대 일부가 왔다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게 세팅돼서 언제부터 완전히 운용된가 하는 부분은 국가안보의 군사적 보안사항이지 않습니까? 자, 전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이 사드 레이더가 포착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이게 언제부터 완전히 6기가 이렇게 가동되고 있고 이제 북한이 그런 부분을 의식해야 될 거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자체가 한마디로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도 사실상 6기 갖다 놨다라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아마 처음에 취임해서 사드 지금 6기 다 가동되고 있냐? 어디 있냐고 콕 집어서 물었으면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쫄병들한테 말 못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의 안보실장한테는 말할 수 있다 하고 보고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고하기를 기다리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묻지 않다가 4월 26일 날 언론에 다 나서 6개 다 들어왔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안 묻고 있다가 이제 안보실장 바뀌어서 업무 보고하고 뭐 어쩌는 사이에 먼저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거 어딨냐고 추가적으로 물어서 그런 게 있었냐라고 대답했다고 이것을 보고 누락이고 의도적이라서 군기문란이고 전부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난리를 펴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여야의 국방위원들은 사드 내기 추가 반입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도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안 사실을 청와대만 몰랐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국민들도 다 알았는데 청와대가 새삼 물으면서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이 4사람은 지금 청와대가 사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 불만스러울 거고 딱 깨놓고 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지속적으로 의심을 해서 진짜 중요한 동북아시아의 군사 안보 정보를 일본하고만 공유하고 이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나 이런 쪽이나 국방부에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정보 부분에서 동맹에서 소외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 4사람이 생각할 때 5월 9일부터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의 자신들과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을 세세하게 어떻게 가서 어떻게 돼 있다라고 굳이 말해주고 싶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 4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빼딱하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이 공직자로서 잘못한 부분이면 그거를 정말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속이려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미필적 고의 형태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묻지 않는데 말까지 다 해야 되느냐. 아니, 보고를 하는데 묻는 부분을 보고를 하는 것이지. 아니, 되자마자부터 뭐라 했습니까? 사드 청문회 한다. 이 네 사람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했잖아요. 제야 좌파 시민단체들한테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청문회 한다? 국정조사한다? 국회 표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드 때문에 이 네 사람은 정권 바뀐 다음 날부터 우리는 잘하면 깜빵도 갈 수 있겠다. 안 그러면 개망신을 지금부터 당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저 네 사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정권 바뀌자마자 우리 4명을 조질라는데 우리가 묻지도 않는 거를, 그리고 이 사드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으면 드러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앞에 가서 사드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겠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바뀐 날 사표 내버리고 집에 가버리겠어요. 출근 안 하고. 그래, 이런 거를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자, 그러면서 국방개혁이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이 국방 부분의 대대적 사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웃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웃기는 것은 사드, 반입, 배치, 전개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혼용해서 묻는 사람도 물었고 대답하는 사람도 대답을 해서 지금 이 난리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반입이라는 것은 한국 땅에 들어왔냐라는 걸 거고, 전개라는 것은 작전 운영을 위해 이 사드를 성주 포대로 올리는 것을 전개라는 걸 거고, 배치라는 것은 이제 실전 준비를 끝내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배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들려오는 반입을 했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로는 이건 없는 거고, 한국에 있냐라고 물어야 되겠죠. 청와대도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불러서 조사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앞에 거를 잊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이 배치라는 걸 물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드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쏘면 당장이라도 요격할 수 있는 상태이냐, 이렇게 한민구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다는 건데, 그러면 한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벌써 준비를 끝내갖고 쏘게 됐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군이 쓰는 거기 때문에 미군이 이 한국에 들려가지고 미국 수송기로 갖고 와서 미군이 그걸 성주 포대까지 운반하고 그걸 미군이 준비를 해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작전 시작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군사 기밀인 겁니다. 미군에. 물론 그 부분이 한국과의 어떤 교섭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부분까지 지금 반입이 됐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드가 전개가 됐다는 것도 이미 성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TV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라는 부분은 뭡니까? 사드가 이제 단추만 누르면 이렇게 돼가는 거냐, 쏠 수 있냐, 가동이 되고 있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한민구가 그건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이 미군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군이 몇 월 며칠부터 우리는 사드를 정상 가동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국군은 그걸 갖다 주고 미국에 이 성주 포대까지 갖다 주는데 도와주면 되고 땅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민구가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다 이러면 내가 알아보고 정확하게 며칠부터 가동되고 있다고 대통령한테는 말씀드리겠다 이랬겠지만은 정용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드가 배치됐냐, 즉 실제로 지금부터 가동이 되고 있느냐 물었을 때 한민구가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거는 군사적 보안 사항인데 그 문제를 묻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말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벌어진 소동에 있어서 용어적인 혼돈에 관한 문제이냐,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조용히 다 조사하고 결론이 난 다음에 미국 갔다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사했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처벌하기로 했다 하면 그만이지. 이거를 이 생 난리를 치면서 무슨 범죄가 벌어진 양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이 네 사람이 새 정권에 의지하고는 다르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사드를 미국하고 협의해서 몰래 들여와서 알박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혼을 내면서 미국도 좀 멱살을 잡고 싶은 것이 지금 현 정권의 솔직한 입장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엉뚱한 글로 군기문란이니 국방개혁이니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본심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네들 정권 바뀌기 전에 사드 알박기 했으니까 지금부터 손 좀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나가라. 참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의 근본적인 발생 배경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총리, 그 다음에 한민구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그리고 외교부 장관, 이 네 사람이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군 실무자들이 일을 했겠죠.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미국하고 확정을 지었고, 여기에 중국의 압력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양재단 문제가 터지고 이대 부정 입학 문제가 터지고 삼성 돈 지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촛불 시위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이 걸리고,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는 적어도 5월달 전후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부의 정체성이 뭡니까?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정권에서 이 미국과의 오랜 회담 끝에 박근혜 정부 내내 사드 문제로 물밑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접촉이 있었고, 박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서 안 하려다가 막판에 여러가지 실책이 겹치면서 사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드의 본질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주한미군이 운용하지 한국군이 쓰는 게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자신의 필요에 때문에 운영하는 무기, 근데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순수한 방어용 무기죠. 무기는 미군의 판단에 따라서 한국군에게 통보하고 언제든지 한국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이러는데, 한국이 그거 안 돼 이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미군이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한 무기를 갖고 들어올 때 그 무기를 구입해서 운용하는 병력에 대한 비용은 미국이 되고, 그 이 병력에 대한 이 운용하는 팀에 대한 일종의 부지 제공이나 시설 제공은 한국이 하게 돼 있으니까 한국은 땅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통보하고, 한국은 미국이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는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이야기지, 이게 사실상으로 국제 정치 쟁점을 중국과 북한이 만들어서 쟁점이지, 한국과 미국 간의 조약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이거 써야 되겠다, 갖고 온다, 그러냐, 그럼 우리 땅 줄게,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불평등하다, 더 나아가서 소파 조약이 불평등하다 개정하자라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주한미군이 필요 없으면 차라리 나가라고 해야 되는 문제의 영역에 있는 거지, 지금까지의 서로의 이 법에 보면 미국이 갖고 와서 자신들이 배치하면 되는 거고, 한국은 그 부분을 갖다가 양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사실 보완하고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중계하듯이 사드 장비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있냐부터 지금 들어와서 외관의 창고에 있다, 지금 도로를 타고 성주로 가고 있다, 성주에 배치되었다라고 해서 드론이니 항공 촬영을 한 사진까지 공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일단 레이더와 발사대 2개만 들어왔는데 나머지 4개는 어디 있냐. 3월 6일 한국의 미군 수송기로 사드 레이더 발사대 등이 전격 반입되고, 그래서 대선 전에 하려고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4월 26일 날 군사 작전하듯이 사드 발사기 2개와 그리고 레이더가 성주 골프장에 반입되고, 여기에 이제 좌파들은 몰래 반입이라고 합니다. 저들한테 오늘 우리 몇 시에 갖다 놓는다고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자, 미국의 이 핵 잠수함이 한국의 동해 영역에 왔을 때 핵 잠수함이 동해의 앞바다 좌표, GPS로 얼마에, 경도 위도 얼마에 있다라고 보도해야 되는 겁니까? 전번에 칼빈슨 호가 뭐 아직도 안 오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한국으로 온다는데, 그럼 칼빈슨 호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그래 칼빈슨 호 지금 어디 오고 있네?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한 방 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대화 6월 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 1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느닷없이 사드 내기가 이 배치되는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경로해서 조사를 받아라. 그래서 김관진 한민구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집에 갔다가 다시 지금 청와대로 와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또 내일부터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리라 회의라고 이 주요 이 아세안 등 국방장관들의 이 회담에 한민구 장관이 일단은 출국을 해라, 출국 일단 허용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과의 주요한 회담에 나가야 될 국방부 장관이 한국신문에 출국 일단 허용, 이거는 범죄자들한테 보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민구 장관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일이 벌어져서 사실은 출국도 하면 안 되는데, 아시아 안보회의죠. 매티스 미 국방장관, 도모미 일본 방위상 등과 연쇄 회담이 잡혔고 중국 측 인사와도 회담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모든 미군의 무기의 방향과 위치와 소재를 전부 언론에 중계해야 되는 겁니까? 몰래 반입이라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전후해서 같은 날 사드 장비 4기가 고속도로를 이동해서 성주 방면으로 가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언론가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사드는 레이더 1개와 발사대 6기가 한 세트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보도가 있었죠. 한국에는 발사대 6개 중에서 일부만 갖다 놓고 일부는 운용하지 않는다. 그때 좌파 언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레이더를 갖다 놓고 중국을 정탐하는 것이 목적이지, 실제로 요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기사도 나왔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미국은 레이더를 가지고 중국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거지, 실제로 주한미군을 지키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고, 그래서 돈 되는 요격 미사일이나 발사대는 안 갖다 놓고 자신들이 필요한 중국 탐지 정보만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종말 단계 800km 이하로 중국의 주요 도시나 시설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북한 지역만 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상 중국을 탐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래가 중국이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를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놈들이 야가가지고 사드를 갖다가